안녕하세요, 플랑쌤입니다. 많은 분들이 얼굴 쪽은 좀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 부분은 좀 의외로 많이 놓치고 계시더라고요. 바로 목주름입니다. 얼굴 쪽은 아주 반질반질하고 매끈한데 목 쪽에 굉장히 깊은 주름이 한 3-4줄만 있어도 굉장히 이질적인 느낌이 좀 들죠. 사실 이 목주름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처음부터 목주름이 굉장히 진한 분들도 있고 점점 생활 습관이나 다른 원인들로 인해서 점점 깊어지는 분들도 좀 있어요. 누구나 목주름은 사실 움직일 때 잡혀요. 저도 이렇게 고개를 왼쪽 오른쪽으로 돌리면 접히는 부분들이 있고 위아래로 움직여도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이게 문제가 아니죠. 사실 가만히 있을 때 보이는 목주름이 우리의 인상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목주름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제를 준비해 봤어요. 목주름을 없애는 효과적인 방법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름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고 가야 되겠죠. 목주름은 크게 가로주름이랑 세로주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가로주름은 목을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때 생기는 접히는 주름이죠. 이 주름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으로 원인이 나뉘어요. 선천적으로 가로주름이 그냥 애초에 진한 분들이 가끔씩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후천적으로 거북목이 너무 심하신 분들 혹은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이중턱이 이렇게 잡혀서 가로주름으로 고착화되는 분들, 이 외에도 피부 깊은 층, 진피라고 하는 층의 볼륨이 줄어들어서 움푹움푹 파이는 목주름이 생기는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와 반대로 세로주름은 선천적인 요인보다는 대부분 다 후천적인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주름입니다. 목주름의 유형과 원인들을 알았으니 이제 목주름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목주름 없애는 첫 번째 방법, 바로 레티놀이랑 선크림 잘 발라주기입니다. 우리 얼굴 쪽에는 그렇게 피부 관리도 열심히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목 쪽은 의외로 신경을 안 써요. 오히려 목 쪽은 피부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얼굴에 비해서 쉽게 주름도 생기고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 노화도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레티놀이나 레티노이드 같은 비타민 A 계통의 크림을 사용할 때에도 얼굴 쪽에도 그랬듯이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쓰시게 되면 피부가 뒤집어지는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특히나 목 쪽은 피부가 얇으니까 더 조금 사용하셔야겠죠. 두 번째 목주름 없애는 방법은 보습제를 충분하게 발라주기입니다. 대표적인 보습제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바세린이죠. 바세린이 목주름을 잡는 데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바세린은 피부 얕은 층에 있는 잔주름을 펴주는 데도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부에 보습을 해주는 효과도 있어서 목 쪽에 바르면은 일시적으로 목주름이 좀 완화가 되는 것도 보이고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목주름이 더 진해지고 깊어지는 걸 막아주는 효과도 있으니까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세 번째 방법, 바로 거북목 자세 교정하기입니다. 저도 지금 영상을 촬영하면서 계속 목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고 저도 모르게 등이 굽고 하는데 저도 거북목이 너무 심해요. 우선 본인이 거북목이 맞는지 진단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방법은 되게 쉽습니다. 정면을 바라봐 주시고요. 척추를 일자로 만들어준다는 생각으로 누군가 내 머리 끝을 잡아당긴다, 천장에서 잡아당긴다는 생각으로 척추를 정렬을 해줍니다. 그 상태에서 턱 끝이 자기 앞가슴까지 닿는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턱을 당겨 볼게요. 턱과 가슴이 닿게 최대한 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턱을 벌려서 가슴에 닿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턱을 그대로 당깁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여기 가슴에 턱이 닿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턱이 안 닿죠. 턱이 안 닿는 분들은 거북목이 있는 겁니다. 턱이 안 닿는 정도에 따라서 거북목의 정도를 알 수 있는데요. 턱과 이 가슴 사이에 손가락이 한 마디 들어가면 굉장히 가벼운 거북목, 2마디 이상 들어가면 이제 심각한 거북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거의 3마디, 2마디에서 3마디 정도 들어가네요. 저도 이 거북목이 항상 스트레스인데 이 거북목 제대로 교정 안 하면 몇 년 이내에 저도 목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본인이 거북목인지 이제 알았으니까 교정하는 방법도 좀 알려드릴게요. 거북목 교정하는 방법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북목을 교정하려고 무작정 그냥 턱을 이렇게 집어들라고 하시는데요. 거북목이 저처럼 심한 분들은 턱을 당기면 이 뒷부분이 통증이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무작정 턱을 아래로 잡아당긴다고 해서 거북목이 교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은 경추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경추 쪽에서 통증이 느껴지고 심한 경우에는 이쪽에 염좌 같은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무작정 턱을 집어넣기보다는 지금 알려드릴 동작 따라해 보세요.
우선 벽에 몸을 완전히 기대고 뒤통수, 날개뼈, 엉덩이, 뒤꿈치가 다 벽에 닿도록 합니다. 이후 한 발짝 앞으로 나오면서 등은 기댄 상태를 유지합니다. 등을 살짝 떼주면서 이때 배가 너무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5초 정도 유지해주세요. 5초가 지났으면 등을 다시 기대주시고 5초 동안 다시 등을 떼줍니다. 이 자세를 20번 정도 반복해주세요. 거북목이 완화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목주름을 없애는 네 번째 방법은 바로 수면주름 예방하기입니다. 이 수면주름은 되게 생소한 단어일 것 같은데요. 수면주름은 말 그대로 우리가 잠을 자면서 생기는 주름입니다. 잠을 자는 자세가 올바르지 않으면 아침에 얼굴이 팅팅 붓기도 하고 이 수면주름이라는 주름도 생기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다닐 때 한두 번씩 이렇게 엎드려서 잔 적 있죠? 엎드려서 자면 손발도 당연히 저리고 얼굴도 띵띵 붓는 듯한 느낌이 드셨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얼굴에 붓기나 주름도 수면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보통 정면을 보고 천장을 바라보고 자는 자세가 제일 좋다고는 하는데 말이 쉽지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항상 옆을 보고 자는 습관이 있는데요. 우리가 옆을 보고 베개에 이렇게 얼굴을 계속 문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름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얼굴이 계속 8시간 가까이 이렇게 베개에 눌리게 되면 없던 주름도 세로로 잡히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팔자주름이나 아니면 눈 옆에 자글자글한 세로주름도 생기게 되죠. 그래서 혹시 팔자주름이 나는 왜 왼쪽보다 오른쪽만 유난히 심할까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볼 만해요. 내가 너무 오른쪽으로만 이렇게 누워서 자는 게 아닐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제품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드디어 저도 광고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오늘 받은 협찬은 바로 옴니아 베개라고 하는 베개입니다. 우선 제품은 이렇게 생겼고요. 한 2주 정도 실제로 제가 사용을 해봤어요. 이 베개는 일반적인 베개랑은 조금 다르게 독특하게 생겼죠. 모양부터 이렇게 가운데가 움푹하게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이 독특한 디자인 덕분에 아까 말씀드렸던 수면 주름이 생기는 걸 막아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처럼 옆으로 얼굴을 놓고 자는 사람들은 이렇게 눕는다고 치면 일반적인 베개라면 얼굴이 이렇게 눌릴 텐데 이 베개는 여기에 얼굴이 쏙 들어가게 되면서 얼굴이 눌리지 않죠. 특히 이 베개는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제작에 참여를 해서 해부학적으로 우리 수면 자세를 올바르게 교정을 해주는데도 이 베개가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레이저를 하도 오랫동안 이렇게 구부정하게 쓰다 보니까 목에 통증이 항상 있었는데 이 베개 2주 정도 쓰면서 어느 정도 통증이 줄어들었어요. 이 베개는 또 메모리 폼이라고 해서 특별한 소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메모리 폼은 우리 얼굴이 닿게 되면 얼굴의 체온과 그리고 모양을 인식을 해서 거기에 맞게 모양이나 온도를 조절을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숙면을 더 취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베개를 받게 되시면 이 베개 속에 베개 높이를 조절을 할 수 있는 이 단차를 조절할 수 있는 폼이 하나 더 들어 있는데요.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베개가 너무 높으시면 이거를 빼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베개를 사고 30일 이내에 제품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뭐 다 100% 환불이 된다고 하니까 일단 한번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베개 구매하실 때 아래 고정 댓글을 타고 구매를 하시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주름을 없애는 마지막 5번째 방법은 역시 뭐니 해도 시술입니다. 물론 생활습관 교정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돼야 되는 건 맞지만 그걸로도 연예인분들처럼 이렇게 빤빤한 반질반질한 목주름을 만드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물론 연예인분들이 목주름이 뭐 보정이나 조명, 화장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만 시술을 받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시술로는 목주름에 직접 무언가를 넣어서 목주름을 위로 올려주는 필러라든지 아니면 목주름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마비를 시켜서 주름이 편편하게 펴지는 보톡스, 그리고 목주름 밑에 콜라겐을 채워줘서 목주름이 더 편편하게 펴질 수 있는 진피의 볼륨을 채워주는 고주파 시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시술이 하나 있어요. 목주름을 피겠다고 프락셀 레이저나 이런 거를 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프락셀 레이저는 피부를 얇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목은 아까 말씀드렸죠? 얼굴에 비해서 피부가 훨씬 얇아요. 그래서 프락셀 레이저를 받게 되면 잘못하면 굉장히 자극이 많이 되고 오히려 착색이 남거나 흉터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자, 오늘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얼굴은 신경 쓰지만 놓치고 있는 부위, 바로 목주름을 해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어요.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는데요. 앞에서 소개해드린 방법들 모두 다 목주름을 없애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소개해드린 방법 중에 몇 개 안 하고 있었다면 그런 것들부터 다 해보고 정 안 되면 마지막에 시술을 받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